신기하다. 야. 저도 신기하다. 예. 자, 잠깐 김남국 질문. 변호사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 아이고. 시사 대담. 아이고. 또 정치 분석. 또 윤석열 까발리는 거. 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이런 등의 각종 행사하면 행사, 집회면 집회 나가서 발언하죠. 돈 많이 버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의 우리 스튜디오에 김남국 변호사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둥.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저는 오늘 김남국 변호사님이 이제 조국 그리고 검찰 이 부분에서 명쾌한 우리 서울에서는 응징 이제 시사대담을 하신다. 우리는 항상 응징을 해야 돼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혼을 내는 대담 프로고 오늘 이제 저는 여기 소개만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과연 이 젊은 분들 틈에 또 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이제 10대니까 그래서 피해 주려고 대화가 안 통할까 봐서 오늘 시청자분한테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알릴레오 하느라고 조금 늦어가지고 불이 나게 막 달려왔고요. 알릴레오도 사실은 너무 늦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알릴레오도 이게 크리스마스가 2부가 이렇게 막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저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날인데 그냥 24일인 거죠. 우리가 요만할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야. 그래서 정말 명동에 우리도 갔지. 막 사람이 밀려다니고 그날은 통행금지가 이제 쫙 있다가 1월 1일이라고 크리스마스는 통행금지 다시 통행금지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날은 정말 지금 기억해 보면 자유를 만끽거든. 우리 나도 20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너무 삭막합니다. 지금 그때는 10대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젊음의 열기를 발산해내는 그날은 밤새워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또 새로운 짝을 만나는 그런 원래 짝이 있는데 원래 짝이 없는 사람들 원래 짝이 있는데 새로운 짝이 그런 오늘이 지금 그 옛날 몇십 년 전을 돌아보면 지금은 별로 크리스마스라고 감흥이 없죠. 그냥 무덤덤한데 그때는 참 대단했어요. 캐롤이 저작권 때문에 재작년부터 근데 오늘 이제 김남국 변호사 검찰청 앞에서 나경원 8차 고발, 9차 고발이 8차인가요 이번에? 9차 고발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8차. 그리고 그 지금 내란 선동 수기라고 지금 스스로 인정한 황교안 고발 비리 혐의로 내란은 또 선동 수기는 민주당이 고발을 영등포경찰서 했으니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민정수석 때 그 권한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까지 윤석열 검찰에서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받았냐 그건 불법이다 이런 억지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분노가 끓어서 나 오늘 송방경찰서에 집비 신고가 왔어요. 26일 날 가서 저기 앞에 법원에 가서 집비도 하고 또 이제 나올 때 좀 환영도 해주고 분명히 기각된다고 다들 하니까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하도 사법부가 지금 적폐들이 많아서 안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조국 검찰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풀어서 길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보면 상황은 다들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뭐 주가 조작 아니면 뭐 뇌물죄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갑자기 이제 유재수 씨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재수 씨를 조국 교수님 아예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그냥 그 청와대 무슨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사나 나누는 그런 정도였고 뭐 번호를 교환해가지고 연락하고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직권남용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몰아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검찰이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가 영두삼위로 끝나고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내 생각에도 차라리 네. 뭐 정경인 교수 등등 가족 문제로 했다면 걔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는 거나 하는데 민정수석이라 하면 저도 대충은 아는데 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이렇게 사정을 해서 네.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고발도 하는 게 뭐 최고의 무서운 기관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검찰보다 한참 위에 있는 기관에서 한 걸 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이거 기가 막히고 저도 공소설치 때문에 지금 정신이 그쪽에 있는데 네. 아무튼 한번 윤석열하고 한 판의 대결을 응징 대결을 응징하러 펼쳐요. 저는 이제 대검찰 자봉 앞에 네. 천막을 치고 네. 그 대검찰 총장실에 올라가서 나도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가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니까 국민으로서 난 국민의 권한을 또 행사하겠다. 서울의 언론사 대표로서 무소불위 권한을 좀 행사해서 압수수색도 좀 하자. 이런 것들도 아니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응징을 각오를 하고 새해에는 그쪽으로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네. 이제 이게 왜 부당한 건지. 자,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뭘 보고 있었냐면 알릴레오를 보고 아, 있었어요. 예. 근데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좌 사찰. 진짜 그 얘기부터 한번 천인 시작할까요? 공노할.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이제 뭐 공개해도 되는 이미 공개되었으니까. 그럼 오늘 출연하신 게 예고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네. 알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검찰은 진짜 못하는 게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그 관련 법이 금융실명법이 있기 때문에 네. 금융실명법에 대한 근거 조문들하고 그 다음에 해당 판례 그리고 실제 수사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 연락을 받고 오늘 이제 출연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뭐 경찰관이나 검사나 이런 분들한테 실제 그런 어떤 금융 계좌를 들여다볼 때에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저는 아까 그 방송 보기 예. 전에요. 누군가가 내 계좌를 보면 최소한 예. 누가 보는 거에 대한 게 저한테 통보가 오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그 금융실명법 4조의 2에 네.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일, 열흘 이내. 예, 열흘 이내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언제 통보를 해가지고 은행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통보를 해줬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통지를.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중요하고. 방어권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금융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하게 어떤 돈 거래나 자산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예컨대 돈을 어디서 뭐를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쓴 곳에 내가 자주 이용하고 뭘 한다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본다는 건 내 정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알고 나와버리잖아요. 내 생활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 정보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도 진행이 된다는 거고 영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영장은 있어야 되고요. 응? 그럼 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노무현재단 계좌를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영장 청구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된 걸 알 수가 영장이 있나요?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그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네.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10일 이내에 안 해도 되는 예외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며칠 유예인데요. 최장은 아예 기한 제약 없이 최장. 그러니까 어떤 그 와 검찰 진짜 무섭다. 사회 혼란이라든가 네. 사람의 어떤 중대한 어떤 신체의 위협, 뭐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네. 테러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그런 돼요.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게 기간 제한 없이 노무현재단 예, 그래서 그거는 테러한다고 전혀 말도 해당상이 안 되잖아요. 되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 형사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6개월 연장해가지고 12개월까지.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영장 청구를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영장 없이는 어렵죠.
당사자가 서면 동의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렵고요. 당사자라는 건 은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계좌 계좌의 명의자가 네. 개인정보 그럼 지금 주체가 노무현재단의 계좌주는 노무현재단이 계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무현재단에다가 측에다가 계좌 추적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영장 청구는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아요. 유예 기간. 예, 통지하는 것을 미뤄라. 그 유예 기간까지는 통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님 대단하시네요. 그걸 또 어떻게 그걸 이제 또 저는 좋았다는 이제 걸 아시게 됐어요. 어디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거 아시는데 정보력이 뭐 워낙 오래 뭐 이쪽에서 계셨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고 심각하죠. 네, 매우 심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네. 근데 조국 교수님을 친 다음에 이제는 비판하는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저는 느낌이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수사 같지가 않고 사찰 같아요. 100% 이제 그런 거를 단언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좀 세게 사실을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계좌가 들여다봤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적어도 노무현재단 계좌가 이렇게 들여다본 거는 그건 확인이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더 밝히고 그것도 자기의 정보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답을 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만 되더라도 굉장히 언론에서 시끌시끌하겠네요. 시끌시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아, 검찰은 진짜 무소불위라는 말을 진짜 요즘에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의 취지가 여러 가지인데 제목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일종의 법에 대한 걸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 그래요. 첫 번째로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그것도 네. 조국 장관님이 청문회 때. 예. 그때 조국 장관님이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조사 없이 기소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사 절차. 네. 고소고발,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어떤 가해자한테 형사처벌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네. 고소 또는 고발을 하거든요. 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죠. 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해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네. 당연히 그 제출된 고소장과 증거를 살펴봐가지고 네. 이거를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게 고소인을 불러가지고 피해자와 관련된 피해 진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소인 불러서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때 상황이요. 8월 27일 날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거의 수십여 곳, 50여 곳 이상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그것도 피고인 조사 안 하고 한 거죠. 그렇죠. 고소인과 고발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고발장이 심지어는 전날 제출된 거, 그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한 3, 4일 전에 제출된 막 대여섯 개 이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고발인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발인조차 불러가지고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50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법과 윤석열 총장 맨날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법과 원칙이 하는데 아유 진짜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건 왜 맞지가 않냐면요.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수사를 해봐가지고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를 압수수색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고발인도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쫙 해가지고 모든 곳에다가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여기서 아니었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들어요. 네. 고발인이 국내에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면 우선 고발인이 직접 그 진술을 하고 싶은 것인지 네. 그 의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고발인이 언제 귀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귀국 날짜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네. 부득이하게 고발인이 그 해외에 있어가지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메일이나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날인해가지고 서면으로 그렇게 조사를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고발인과 서면이던 네. 구두든 면전이던 예, 고발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기소하는 게 그 다음에 그걸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또 피의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왜냐면 고발인이 야, 얘 진짜 나쁜 놈이야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범죄가 성립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교육자의 양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믿었다가 저도 믿었어요. 교육자의 양심. 야, 교육자의 양심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진짜 뭐가 있나라고 하고 그날 제가 한 하루 이틀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분이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니까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아니니까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해도 피해 나갈 수 있나?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의 양심보다는 네. 배우의 액트, 약간 연기, 예, 그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요? 조만간 응징하러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그러면요. 네. 여지껏 변호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조사 없이 기소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자, 번도. 여러분, 한 번도 없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사건 중에서 한 번도 이렇게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외국에 있고 연락이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조사하고 기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예요. 되는 거. 예. 그럼 이게 바로 조사 없이 기소에 대한 거예요. 문제점. 자, 여기 끝났고요. 그래서 더 그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수사하고 있다라는 말은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고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소유지라는 말이 요즘 자꾸 나와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네. 자, 공소유지가 또 뭐 어떤 이제 뜻입니까?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장을 써가지고 재판부에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수사를 해봤더니 검사가 검사가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네.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유무죄를 가려달라, 네. 형사 재판을 해달라라는 것이 이 공소 제기이고요. 네.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끝까지 판결 선고까지 받아야지 유무죄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심까지 가야겠죠. 네, 뭐 3심까지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1심이나 2심 끝날 때까지는 가야지 네. 유무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유죄를 판단받기 위해서 네. 유죄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공소유지라고 해요. 근데 이걸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것도 또 말이 많잖아요. 공소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이제 공소 취소를 하느냐라는 그런 건데요. 공소장 네. 변경을 이제 네.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소 사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르다라고 하는 걸 굳이 이게 법학을 배운 사람이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다르다는 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같다라고 적어도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 중 대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복잡한 뭐 박사가 쓴 그런 그렇습니다. 논리를 저는 떠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네. 맞는지 한번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시험을 봐요. 예. 근데 제가 일단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예. 그러놓고 채점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답안지 달라 그래갖고 다시 쓰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딱 그 꼴이에요. 맞죠? 너무 황당한 자,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백지로 내는 게 1차 고소를 한 거, 공소? 네. 예, 한 거고. 백지로 내지 않았어요. 백지로 안 내고 그 백지에다 뭐라 썼냐면요. 검찰 우리 바보예요. 우리 아는 거 없어요. 우리 바보예요. 대충 써서 냅니다. 우리 수사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써서 낸 거예요. 예. 그 판사님이 뭐야? 공소장에 검찰 우리 바보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적표가 약간 딱 이런- 날라가라 그러는데 네. 다시 답안지 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다시 또 고쳐 쓰는 거죠. 다시 고쳐 쓰는 거죠. 판사님 죄송해요. 우리 진짜 더 바보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 공소장 변경은 이런 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답안지를 썼는데 좀 볼펜이 흐려갖고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진하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 정도 돼야 되는. 아니면은 비율을 잘 되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글이 있어요. 문장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해가지고 네. 예컨대 신혼집에 친구를 재우지 않기로 결혼 전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딱 그대로 할게요. 신혼집에 친구를 재우지 않기로 결혼 전 얘기된 상황입니다. 예. 당연한 거죠. 네. 요거를 공소장 변경으로 고친다고 하면 네. 여기다가 어디까지 쓸수 있느냐. 결혼 전 딱 여기다가 결혼 전 2개월. 그렇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2017년에 얘기된 상황입니다.
요렇게 추가해 놓거나 이 정도 수준. 이런 정도 아니면은 친구를 재우지 않기로 했는데 친구를 재우지 않기로 했지만 가끔 부모님이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면 요거는 괜찮은 요런 식으로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변경된 건데 건 때와 장소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때와 장소 방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구성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조이기 때문에 네. 위조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는 임의로 날인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컴퓨터로 스캔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방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이 사문서 위조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문서 행사 목적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행사도 있잖아요. 예. 시점이 완전히 달라짐으로써 이 사문서를 왜 위조했는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동기가 달라지는 사문서 거예요. 위조의 목적이 바뀐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행사할 동기, 목적.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검사들은 야, 뭐 바뀌지 않았다고 왜 판사님 이렇게 판단하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멜레온 공소장이다. 수시로 색깔을 계속 예. 바꾸는 거죠.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왜 이거 우기는 거예요? 왜 우기는 거냐면 네.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가 그때 9월 7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공소를 제기했던 자신들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고 엉터리 수사였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인하는 꼴이 돼서 결국에는 이 공소장 불허 결정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건 예,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편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상. 와, 저는 그 공판준비일 참석하고 완전히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예, 이 조국 대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막 하루가 다르게 뭐가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짜증이 계속 났죠. 네, 근데 그거는 그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계속 시중에 막 유언비어가 떠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힘들었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공판 가셔가지고 검사들이 막 쭈루룩 섰다며요. 다 일단 3차 공판 준비기일은 5명 있었고요. 검사들이. 그 다음에 4차 공판 준비기일은 대법정으로 417호 법정으로 바꿨는데 네. 9명이나 온 거예요. 떼거지로. 검사가. 검사가.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변호하면서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보통 제가 한 명 나오죠? 보통 공판 검사 1명, 젊은 검사 1명 나오고요. 제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기억나세요? 아, 국정원 셀프 감금. 예 셀프 감금 사건 네. 그때 그 셀프 감금 당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님들 이종걸 의원님이나 김현 의원님 이런 분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 재판이 진짜 검찰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의 그 네. 도덕성과 정당성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 정권의 치명타를 치명타니까 느꼈어요. 댓글 수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그 수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네. 재판도 4년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심부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민주당 측에서 피고 측으로 된 것 피고인으로 된 중에서는 거죠. 굉장히 큰 규모의 엄청 큰 규모였죠. 주목도 재판이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재판이 진짜 늦게 끝날 때는 밤 12시 넘어서도 끝났거든요. 10시였고. 네. 근데 3명밖에 안 났어요. 그럴 때도 그 생각해. 정권의 중요한 재판도. 예. 그럴 때도 3명밖에 안 하는데 이번에는 9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다. 이건 떼거지로 와가지고 재판부에 일부러 시비를 건 듯한 예, 비아냥거리고 검사들이 근데 왠지 외치는 소리가 기자들 왠지 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오라 그래놓고 기자들 들으라고 야 이거 빨리 써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재판부와 검사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네.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것들이 보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 검사들 주장만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그러고 그 있어요. 싸움만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무슨 지들이 두더지야? 두더지 게임. 왜 때리냐? 왜 판사님이 네 이름 뭐야?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올라와? 앉으세요. 내려가면 다른 앉으세요. 사람 올라오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거의 상황이 두더지 예, 게임이군요. 두더지 게임. 아. 근데 두더지 게임 하려면 한 9명, 12명은 좀 와야 돼. 좀 적네요. 네. 다음에 좀 더 와가지고. 검찰들이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9명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검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제 생각엔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로 다투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 총장이 대통령한테 대통령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수사 중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모습으로 9명이 출동한 거 아이고 아닌가. 그 기사 우리 이렇게 자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기사 이런 거.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사 뭐 저도 전원의 전원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별건 수사라는 게 있어요. 요건 그래도 좀 쉬운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적 수사는 다 아실 것 같고 별건 네. 수사.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별건 수사고요. 이 특수부에서 과거에 해 왔던 수사가 가장 많은 수사가 이제 별건 수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에서는 일단 특수부가 누구를 피의자를 하면 물었다 그러면 인지 수사니까. 예, 물었다 그러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범죄로 처음에 첩보를 접했다거나 인지를 했던 그 범죄 수사가 아니라 네. 다른 수사로까지 가서 탈탈탈 터는 그런 모습. 이런 예, 거죠. 그런 게 장발장이 빵을 훔치면 그걸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빵 훔쳤더니 알고 봤더니 주인이 준 거래. 그러니까 다른 걸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빵집을 안 가고 또 다른 빵집도 가보고 저 네. 빵집도 가보고 팥빙수집도 근데 가보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요. 네. 일단 장발장을 딱 보고 장발장 손에 빵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주머니도 없었어. 네. 뭐 어디 빵이 있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너이씨 장발장 얼굴 보니까 빵같이 생겼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빵집 주인이 고소한 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냥 제 빵 훔친 거 같은데 지나간 검찰이 거리에 보고. 있는 사람이 얘 빵같이 얼굴이 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구속하고 수사를 일단- 해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들어와. 구속해. 해보니까 수사해보니까 빵 훔치지 않았어. 아니 주인도 아닌데요. 또 다른 거를 막 30년 전의 사건, 10여 년 전의 사건 이런 빵같이 생긴 장발장 네가 그렇게 계속 네 죄를 부인하면 너 말고 다른 친구들을 수사하겠다 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갖고 80 노모, 아들, 딸, 아내, 친동생 그걸 이제 김어준 총수가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죠. 인질극이다. 네. 누가 봐도 인질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서 원래의 이유로 수사하던 거에 잘 안 되니까 그거와 관련 없는 완전히 생판 다른 조사를 막 하는 거죠. 이걸 네. 별건 수사. 이거는 진짜 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해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정경심 고소 공판 얘기를 조금만 좀 더 예. 해주실까요? 네, 이게 최근 일이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김남국 TV의 최신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남국 TV의 최신 유튜브에 동영상에서 들어가서 현재 네. 구독자 8,610명. 네, 8,610명. 가서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그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그날 현장에 가신 거죠? 변호사 9명, 검사 9명, 검사 9명 왔을 때는 못 갔고요. 네. 3차 공판 준비를 갔었고 원래 매번 가려고 했는데 4차 공판 준비를 제가 맡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못 이게 갔습니다. 이거였구나 제 질문은. 공판이라는 것과 재판이라는 건 다른 같은 건가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공판과 재판이란 말을 두 가지를 다 쓰죠? 그냥 다 씁니다. 형사 재판을 주로 이제 공판 기일이라고 하죠. 민사 재판은 민사 재판은 공판이라고? 변론 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지금 질문한 거 맞구나. 네. 자, 형사 재판은 공판 기일이라고 칭하고 예. 이야기를 하고 민사 재판은 변론 기일. 여기서 또 형사와 민사를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 이제 형사는 그야말로 형법에 있는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는 그런 죄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저는 형사 어떻게 재판. 설명하냐면 제가 또 네. 설명하는 게 맞나 보세요. 예. 형사 재판은 이 사람 감옥에다 가둬주세요. 이건 형사 재판이고요. 네. 나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어요. 돈 좀 주세요. 아. 이건 민사 재판. 감옥에 안 가는 게 민사 재판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민사 재판은 이기건 지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유, 네. 하지만 형사 재판은 감옥에 갑니다. 아유. 이렇게 구별하면 예, 어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더 쉽죠. 정신 차려.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공판과 재판에 똑같다. 다만 형사 재판하고 민사 재판이 다르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조국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단 왜 청구가 됐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귀신이 신하라 먹는 신하라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네. 공무원이 공직자가 직무를 행사를 하는데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네. 어떤 직무를 하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적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적법한 권한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한 경우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조했을 때 행사했느냐? 그거하고는 비슷하네요. 조금은 또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네네.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제가 단골 친구 술집이 있어요. 단골로 가는 친구 술집이 있어요. 네. 근데 옆집에 술집이 하나가 열었는데 여기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를 도와줄 목적으로 네. 이 새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주점을 네. 터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속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권한남용인 거죠. 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가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검찰은 딱 맞구나.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는 안 했는데 딱 맞네요. 네, 딱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직권남용인데요. 네. 자, 그럼 이게 왜 직권남용이 아닌지. 네, 이제 지금 그 검찰에서는 유재수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의 사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속까지 되었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을 감찰을 중단하고 그냥 인사 조치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네. 예. 인사 조치하는 데에서 그쳤다. 네. 수사 의뢰를 해야지 왜 인사 조치를 하느냐. 네.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조목조목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검찰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 증거, 네. 압수수색에서 가지고 있는 뭐 확보한 휴대폰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감찰할 때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감찰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해당 뭐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어떤 관련된 사람들의 떠도는 풍문을 청취하는 것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작성된 감찰 보고서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이 지금 뭐 수사를 해서 나온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럼 이렇게 제가 또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검사는 기소권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걸 직권남용으로 덮었다면 검찰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고래고기 검사. 똑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객관적 상황이 어땠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조국 민정수석께서 그 당시에 그 인사조치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필요성, 상당성,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그때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요. 네. 비위첩보, 유재수 씨에 대한 비위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감찰과 관련된 부분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유재수 씨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들었고, 아, 해당인을 또 불러서. 네,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다음에 올 때 금융자료를 제출해라. 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요? 딱 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에요? 잠수를 딱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유재수 씨가 감찰을 거부하면서 나 응하지 않겠다 거부하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아무것도 연락 두지라고 안 하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감찰이 중단됐거나 감찰이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네네.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감찰을 끝까지 더 계속 파고 압박하거나 설득하는 그 작업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확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 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 바로 공무원이 가진 재량권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네. 오히려 뭐 정무적 판단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썼는데 네. 그 제가 말로 말씀하시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알릴레오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예. 감사원이 그런 것들 기관들 막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하잖아요. 횡령 배임 그냥 형법적으로 큰 범죄 될 만한 것들 다 감사원에서 다 그거 해요. 적발의 내용.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 횡령 배임 다 형사처벌해야 될 건데 네. 뚜렷한 증거 확보해놓고도 무조건 수사 의뢰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무조건 수사를 다른 하잖아요. 사례를 드니까 이제 딱 답이 나오죠. 예,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 거기 감사 결과 보고서 기관별로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안은 징계 요구하고 어떤 거는 수사 의뢰하고 어떤 건 직접 고발 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 의뢰를 요청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요구나
여러 가지 보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네.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그 해당 기관도 수사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하라고 했다 해서 무조건 수사 의뢰 또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기관이 감사를 받은 해당 기관이 그걸 또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넘길지 말지는 그 기관의 판단인 거죠 또. 재량이죠. 물론 대부분 감사원이 진짜 저승사자같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네. 대개는 다 하라는 대로 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잘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네네.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특수한 어떤 사정 때문에 조금 뭐 그런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게 있으면 말 못할 사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덮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걸 갖다가 수사를 맡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진짜 수사까지 들어가서 고소까지 해야겠다.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사조치로 끝내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교수님이 갑자기 감찰을 잘하고 있는데 야야야 하지마 그만해. 그래갖고 이제 하급자들이 갑자기 우병우가 떠오르네요. 왜 하지 말아요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너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우병우가 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추가적인 감찰 조치까지 하고 그거 보고받고 그다음에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박형철 비서관과 당시에 백원우 비서관 네, 세 명이 그것까지 3인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논의까지 하고 네. 조국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의사 결정 자체가 민주적이었죠. 근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병우는 자기를 조사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조사하지 마. 그렇죠.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러죠? 돌았나? 미쳤나? 미친나? 네 내를 조사해.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직권남용.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검찰과 보수 언론에서 자꾸만 이게 뭐 감찰 중단이다, 뭐 감찰 무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감찰을 적절하게 했고 감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렴풋이 알았는데 네. 변호사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충분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쏙쏙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김남국 TV를 구독과 꾹 눌러주세요. 잠깐만 여기서 김남국 TV 한번 찾아볼까요? 몇 명? 아닙니다. 저 안 볼래요, 안 볼래요. 자 어디 저 안 볼 거예요. 저 안 보겠습니다. 귀 막고 계시고. 네,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명. 200명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한 명 100명 들었을까봐 걱정했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200명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말 못하신 거라든가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앞으로 향방. 네. 조국 장관은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예. 영장이 발부가 될까? 뭐 이거는 책임 없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는 건 예. 저희 뭐 같은 생각 상식선에서 안 되는 게 많고. 네. 그리고 영장 발부할 때 아니면 영장 취소할 때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도주와 어쩌고의 위험이 없으므로 도주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네. 예. 여러분 조국 장관이 도주할 위험과 증거인멸할 10m 못 가서 잡힙니다. 조국 교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럴 키도 경우가 크세요. 있을까요? 금방 잡힙니다. 안 되죠. 그것만 상상할 이렇게 수 쉽게 따져도 영장 청구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남용이라고 하는 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검찰처럼 우기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직권남용죄 네. 지난해 검찰에서 직권남용 해설서를 각 검찰청에 내려보냈어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조금 입증하기도 어렵고 모호하고 귀에 걸면 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완전 고무줄. 발에 걸면 직권남용. 네. 매우 주관적 영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권남용 갖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참고하라고 그런 해설서까지 만들어가지고 60페이지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검찰에 대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라고. 검찰은 진짜 열심히 하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직권남용 해설서의 핵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해설서요? 어떤? 예. 네. 검찰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거. 뭘까요? 잘 알 리가 없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무죄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도 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유재수 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아니요. 그 사건 말고 네. 유재수 씨 사건은 드러나지도 않았을 때에 네, 네. 2018년 4월에 검찰에서 각 지방검찰청으로 네. 직권남용과 관련된 해설서, 그러니까 검찰이 네네.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때에 네. 처분을 할 때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적어놓은 거예요.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거예요. 판례를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만 직권남용으로 올려. 네, 그래갖고 자 유죄 나온 판례들 이런 판례들이 유명한 판례들 있다. 네. 무죄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해설서를 판례와 함께 하다를 했는데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적어 보냈군요. 네. 무죄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네. 무죄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 무죄율이 너무 높으니까 함부로 직권남용 갖고 조사하지 마,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무죄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너울 것 같아. 네. 나쁜 놈들. 진짜로 울고 계세요. 아니요. 네. 하품인가요? 욕할 뻔했어요. 욕할 뻔했어요.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죄 거의 한 3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2018년도까지 해갖고 한 3년 사이에.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검찰의 신뢰도와 잘못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관 신뢰도 떨어지고 다 아무튼 비판을 받아요. 국회에서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이제 특별수단을 쓴 거예요. 야 너희들 판례 공부 좀 하고 기소를 해라. 야 신중하게 기소해야지. 좀 해. 야 신중하게 기소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다 법원 가고 다 번번이 깨지고 오는데 야 너희들 번번이 깨지고 오면 이 검찰총장 면이 어떻게 되냐. 이놈 자식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니네를 직권남용으로만 조사할 거면. 그래서 이제 하려면 찾아보고 해라. 그 가이드북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북의 핵심은 판례를 보고 신중하게 직권남용을 적용해라. 갑자기 그 해설서를 좀 구해가지고 지금 특검에다가 지금 특수부에다가 주고 싶네요. 그거 갖고 한번 방송 한번 해봐야겠는데 재밌겠는데요. 직권남용이 얼마나 고무줄이다. 그리고 처벌받기 굉장히 어렵다. 근데 현재는 지금 조국 장관은 직권남용. 그리고 지금 댓글에 지금 변호사님이 알릴레오 출연하고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벌써 검찰 측이 예. 기사를 냈답니다. 검찰이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기사 내용까지는 안 나는데 자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런 조사 계좌 조사 한 적 없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랬을 의심이 든다고 말했지 그랬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예. 왜 잡아간다고 그랬나요? 혹시 허위 사실 유포죠. 뭐. 저를 잡아간다고 하면 사식을 많이 좀 넣어주십시오. 변호사님은 아까 방송에서 검찰 측에서 여기를 조사했다라고 하긴 그런 말은 하신 적 없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 그리고 자꾸 르카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교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가볍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가볍게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그 히타를 잘 안 틀거든요. 아끼려고. 사무실에 애매해요. 진짜 히타를 틀면 더워지고 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끄면 또 좀 춥고 그럴 때 이게 짱입니다. 내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네. 내복은 좀 불편하니까. 내복은 좀 활동하기가 고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거 이제 마지막 홍보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제 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자고. 자, 어디죠 위치가?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네. 동부지방법원은 어디 있습니까? 문정역 쪽에. 문정역. 네. 문정역이면 이게 몇 호선이지? 8호선인가 그럴 거예요. 8호선. 네. 뭐 송파 이쪽이죠? 송파 지나가지고 몽천 토성 막 그쪽 근처. 네. 예. 문정역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정역하고 쭉 치시면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검색해 보세요. 문정역 집회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시간 보셔가지고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최대한 같이 압박해 주는 걸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진짜 조국 교수님이 사실은 보통은 검찰이 그 정도 압박 들어오면 장관직 던지고 나 못하겠다고 하고 가버려요. 근데 그렇죠. 조국 장관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는 건 아마 대부분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공격받고 가족들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내 자식들이 더구나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마피아도 안 하는 짓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을 만들어주고 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국 교수님을 지키고 응원해드려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되게 알찬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오늘 기분 굉장히 알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야 될 거 거의 한 5분 1도 못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됩니까? 예, 부족한 거는 김남국 TV. 부족한 거는 김남국 TV로 오십시오. 김남국 TV 구독과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얼마나 늘었나 다시 한번 보고. 근데 8,900이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